네, 우리 공청회에서 발표해 주신 우리 진술인들 진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경제 현상에 대한 재정의 역할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진단할 때 민간 소비가 위축되고 건설 투자 부문이 위축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반면에 또 재정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가 취하고 있는 재정 정책, 일종의 건전 재정이라는 미명하에 사실상 긴축 재정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 차원에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우리 박창호 교수님하고 홍석철 교수님께서는 해주셨어요. 저는 이렇게 경기가 하강 국면에 있을 때 경기를 진작하고 세입 기반을 복원할 수 있는 이런 계기는 뭘로 만들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합니다. 우리 박창호 교수님, 홍석철 교수님 차례대로 한번 간단히 고견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마 저를 박명호 교수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저희 거시경제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라의 경제적 툴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의성 있게 효과적으로 접근하려면 통화정책을 써야 되고, 재정정책은 시차가 많이 걸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시차 안에서 상황이 또 변경될 수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써야 된다. 재정정책은 장기적인 성장 중심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의 상황 하에서 만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약자들을 갖다가 더 두껍게 보강하고 싶다, 취약계층을 더 보강하고 싶다, 그러면 선별 지원이 더 바람직하고, 재정 지출 측면에서는, 그리고 통화정책 측면에서도 우리가 지금 기준금리를 0.25% 한번 낮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3.25%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통화정책 측면에서도 충분히 저희가 대응할 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우리가 모색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홍 교수님 좀 간단히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근에 한국은행 총재께서 국감에서 우리나라가 아직 경기 침체가 아니기 때문에 재정을 통한 대대적인 경기 부양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또 그만큼 부작용이 있다라는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안 좋다고 할 때는 분명히 정말로 경기 전반이 안 좋다면 대대적인 경기 부양을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계층 간의 문제가 있다면 그 계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도 그런 예산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고요. 민간 소비나 투자가 저하되는 이유는 꼭 재정이 투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계부채나 고금리의 문제, 부동산의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 재정과는 무관한 여러 대내외 경제 환경의 요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을 가지고 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재정을 확장 정책으로 전환해서 경기를 부양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평가하신다는 얘기죠, 지금? 예,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이원재 이사님, 지금 이제 재정 투입을 통해서 AI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정부의 투자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이런 내용들을 좀 반전시키려면 정부의 의지도 필요한데 기업의 투자 의지, 이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기업이 제가 판단컨대는 그렇게 재원이 부족해서 이렇게 투자를 못해서 실기했다 이렇게는 안 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도해서 성장을 하는 것이 일상적인 이 경제 상황에서는 정상적으로 보이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도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고 이익이 나는 방향으로 투자가 되어서 가는 것인데, 중간중간에 정말 10년, 20년에 한 번씩 대대적인 규모의 인프라스트럭처 투자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사례로 드렸던 경부고속도로 같은 것인데, 지금은 그 인프라스트럭처 투자의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럴 때는 기업의 투자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럴 때 정부의 재정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 역할을 지금 미국을 위시해서 세계 각국에서 재정을 통해서 AI 인프라를 투자하는데
정부가 나서 투자하고 있다. 소버린 AI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권 AI라고 해서 그 투자액에 대해서 이 자료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뭐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까지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신다 이런 얘기죠. 네, 산업 정책의 일환으로 네, 예산 네, 투입이 네.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제 정부의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가 국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사실상 한 1% 내 조정을 하는데 지금 세수 부족이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면 10% 이상의 세수 결손 그리고 지출 구조 조정 이렇게 이루어질 때 예산 심의권 확보 차원에서 이런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추경을 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정창수 소장님 혹시 고견 좀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네, 항상 이제 추경이라고 하는 건 추가 경정이기 때문에 늘릴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줄일 때도 하는 거고 또 구조를 바꿀 때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금은 어떻게 보면 재정의 약간의 이제 위기까지 얘기하는 건 좀 논란이 있겠지만 재정이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을 해서 이 새로운 상황에 맞춰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박근혜 정부 때도 세수가 좀 감소했을 때 그런 일 2번이나 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이제 가능하다고 보는데. 뭐 가능한 게 아니고 이제 이런 경우에 정부가 안 하니까 소극적으로 하니까 네네. 이런 걸 의무화해서 국회 예산 심의권 요게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서 지금처럼 지출 구조 조정이 10% 이상 됨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관여를 하지 않거나 뭐 이렇게 국민의 변화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질문이었습니다. 네, 뭐 일정한 좀 개입을 열어두는 제도적 장치는 있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윤준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울산 북구의 윤정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예, 지금